여기서도 아주 지난번에는 이제 자선교 신학이라든가 자선교 신학 이런 것들을 지난번 논의했는데, 이 논의할 때도 거의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단체에 그러한 분들이 거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이 교회에까지 파급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발리에서 우리 KWMF 전략회의를 할 때는 강사들 하고 갈 사람은 우리 뽑지 말자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한 30분을 쓸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만 우리가 하자 해서 그때는 정말 함께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강의만 하고 가버리니까 그 자기 강의 가니까 사실 여기 논의되고 전략을 세우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울선교회에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제 8개월마다 한 번씩 선교사 후보생들을 뽑는데 한 번도 공칠 일이 없고 지금도 선교사 후보생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적어졌다, 그것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8개월마다 후보생들은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그 동원은 회지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지만은 대체로 우리 선교 단체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건실하고 선교사 어떤 그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다면 이제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동원에서도 그 선교 단체라든가 교단이 선교사를 잘 이렇게 케어도 하고 하는 그렇게 되면 또 이것도 동원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나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GP 선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 조용중 선교사입니다. 저희 GP 선교회도 초교파 선교단체이다 보니까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교단에서 밀어주는 선교사님들의 허입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체적인 선교사 숫자는 크게 줄지는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37개국에 375명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그 경향을 보면은 예전보다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상당히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시니어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저희 선교회는 이제 우리 한국 선교단체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미주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기 때문에 미주 출신 선교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출신 선교사님들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숫자가 비율적으로 한 3대 1 정도, 한국 출신이 3, 우리 미주 출신이 한 1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선교사들의 동원과 이런 면에서는 크게 줄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민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숫자보다 시니어가 비율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가 하는 것이 지금 고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님들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미주에서는 미주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주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사실 거의 좀 나오는 숫자가 많이 더 줄어드는 최근의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좀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사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많다. 가보면은 선교사들이 정말 본받을 만하고
야, 나도 저 선교사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선교사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 우리 스스로 이제 반성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점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는 문제점은 현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경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 시대하고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일생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 니네들 1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젊은이들이 자기 삶에 1년을 들여서 선교지 가겠다고 하는 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케이트 윌리엄스 모임에서도 뭐 그 대회 참석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굉장히 좀 잘못하면 비하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풀타임 선교사가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게 헌신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바로 선교동원의 큰 장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교단 선교국제본부장 맡은 김영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구대신과 구백석이 합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세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양교단 합쳐서 약 선교사님이 한 900여 명, 그래서 좀 세판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선교 동원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나이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요사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실버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훈련을 잘 받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입 선교사도 선교의 대상이다,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사명감이나 열정이 상당히 예전보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동원을 그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희 선교부에서도 우리 그 회장님하고 계속 이런 문제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해답은 MK에 있다. 실제적으로 한국의 청년회가 다 죽어갑니다. 동원될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기독교 분포가 3%라고 합니다. 걔들이 10년 후에는 1%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MK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헌신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동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야 됩니다. 예, 합동교단의 장완익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 동원 또 후보생 발굴에 대해서 캄보디아라는 필드라는 측면,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이라는 측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캄보디아라는 필드는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아마 가장 많은 선교사 또는 가장 많은 선교팀이 들어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10년 사이에 400~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도 있지만, 실제 캄보디아 현장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오는 단기팀과 또 많은 선교의 어떤 그 열기들, 후원들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충분하게 매치를 할 수 있는 사전 어떤 접촉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면이 많아서 그런지, 또는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왔는데, 최근 또 2~3년 동안에는 또 싹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여름에 여러 팀들을 맡아서 일정 짜기 힘들 정도인데, 최근 2~3년 사이에는 거꾸로 한두 팀도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파송교회나 후원교회나 단기선교 후보 지원자들보다는 현장에 사역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인 우리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구나. 어떤 기류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더 심하게 하면 유행을 따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장 적합하고 더 성경적인 전략을 먼저 세우고 그거에 따른 도움을 요청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무게 중심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면 북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라든지 우리를 파송한 한국교회까지도 정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더 넓은 안목으로 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더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먼저 충분한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를 보낸 또 한국교회, 특히 그 가운데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의 경우를 보면 역시 한 2, 3년 전 교단으로부터 계속해서 SOS를 받습니다. 지금 선교 후보생이 급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선배 선교사들도 그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맞춤형 선교를 얘기하고 그리고 GM에서 본부에 가보면 2020년까지 몇 명 목표 그랬는데 저는 한쪽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런 한국 선교의 힘든 면들을 보고 아까도 우리 크림 얘기하고 문사들청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는 진검승부를 할 때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는데 이렇게 힘들 때 사실은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타이밍이 한편으로는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방법적인 면으로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원인도 밝혀내고 할 수만 있어 우리의 잘못을 정말 도려내서라도 이 위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되지 이거를 또 한 번에 어떤 이렇게 저는 그런 비유를 하는 정말 수술을 해야 될 일인데 빨간 약 발라주면서 그냥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수술할 부분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역시 이런 일에 있어서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도 현장에서부터 나와야 되지